안녕하세요. 스포츠의학 전문가 홍정기 교수입니다. 자, 어느덧 저희가 이제 발관절까지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그 운동도 즐기고 계시고 또 운동의 유익함을 경험하고도 계시지만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신다는 느낌이 들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데요. 오늘 이 발목 및 발관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발목과 발관절, 어찌 보면 우리가 기립한 자세로 의자에도 앉아 있기도 하지만 늘 지면과 닿아 있는 관절이 하나 있다면 잠잘 때 빼고 그것은 아마 발관절일 겁니다. 이 발이 가장 바닥이라면 그 위에 있는 발목 관절. 그냥 발목, 발 이렇게 하면 냄새 말고 생각나는 게 뭐 없을까요? 뭔가 이 발목과 발이 불편하면 어때요?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딱 생각이 나시죠?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달릴 때 또는 걸을 때 또는 계단을 올라갈 때 사실 지면과 닿아서 우리 몸의 이 체중을 이겨내면서 우리 몸을 앞으로 추진하는 이 기능이 사실 이 발의 기능이거든요. 이 무릎도 중요하고 고관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밑바닥, 지면에서부터 우리 몸을 이동시켜주는 굉장히 이 중요한 근육이 이 발과 발목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운동과학 연구자들은 걸을 때나 뛸 때 100%의 힘이 하지에서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40% 정도가 발과 발목에서 기인한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고관절이나 무릎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고관절, 무릎이 아무리 상태가 좋아도 발이 상태가 좋지 않으면 어때요?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등산 하시다가 또는 아이 운동에 따라갔다가 어머니 릴레이에 뛰라고 그래서 한 15년 놀고 있다가 뛰었다가 발목 접질려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발목이 딱 접질리면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발을 못 디디니까 이렇게 엮게 됩니다. 이렇게 엮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엮게 되면 일단은 지금 정상적인 보행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목 관절은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냐면요. 이 지면에서 우리가 지면을 닿을 때마다 발생하는 이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지면 발력, 반발력이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 힘을 사실은 이 대퇴뼈가 다 흡수하면 좋겠지만 요 밑에 있는 발목뼈를 이루고 있는 비골, 경골, 이 정강이 뼈와 옆쪽으로 있는 정강이 뼈, 이 비골, 경골이 요 스트레스를, 요 부하를, 이 반발력을 흡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뼈들끼리 이루고 있는 발목 관절의 유연함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책상에 앉아서 발목이 지면에 닿았는데 이 발목이 지면에 닿을 때 이렇게 앉아있게 되면 이렇게 90도가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발목 관절의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발목을 딱 떨어뜨리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힘을 다 빼고 있으면. 그렇죠? 발목을 떨어뜨렸는데 지금 이렇게 90도로 된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다, 발목이 쉴 때.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발목을 쉬어볼게요. 쉬어. 맞습니까? 네. 발목을 떨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아무 힘을 주지 않았을 때. 근데 어떤 사람이 힘을 뺐는데도 이러고 있다. 네. 이건 뭘 얘기하죠?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는 고관절에만 나쁜 게 아니라 어떻죠? 발목이 이미 중립 위치를 넘어서서 단축돼 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발등, 발목 앞부위로 근육들이 짧아져 있다. 그 짧아져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오늘 클래스 2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움직임이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0시간, 11시간씩 의자에 앉아서 보냅니까?
그러면 발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중립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잠깐만 제가 퀴즈 내드릴까요? 발등에 있는 근육은 짧아지지만 발바닥에 있는 근육은 어떻게 될까요? 평소 때보다 늘어나져 있죠. 늘어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옷을 늘리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뭐죠? 여러분,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저희들은 이걸 텐션이라고 합니다. 힘이에요, 힘.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지 않으려고 이 밑에 있는 근막이나 근육이 빳빳하게 잡겠죠. 그러한 스트레스들이 하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아무 부상을 안 당한 상태에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움직이지 않고 특히 앉은 상태에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있다가 일어나게 되면 발바닥 밑으로 누가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슛 아프게 됩니다. 그 슛 쏜다가 이렇게 뭐가 쏘는 것처럼 아프고, 이런 분들이 어때요? 침대에서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딱 내디딜 때 좀 불편한데 아픈데, 한번 들어보셨죠? 족저근막염. 예, 그래서 병원에 가면 발바닥이 너무 경직되셨네요.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가지고요, 발목은 어때요? 한 번쯤은 이 접질리게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접질리게 되면 그 접질린 이후로 계속해서 그 부위에 필요 없이, 필요 양보다 더 많게 힘을 주게 되잖아요. 모든 관절이 그러네요. 그러면 어때요? 불안하고 아프니까 안 써야지, 조심해서 써야지.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근육이 일단 늘어나고 늘어난 상태에서 경직돼서 여기 전체가 혈액순환도 안 되고 발목이 무겁고, 그리고 그게 이미 2년 전에 에피소드 1이었는데 이상하게 산책을 해도 이쪽이 먼저 뻣뻣해져 오고, 발목만 불안했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여기까지도 뻣뻣해져 오고 쥐나려고 그러고 무겁습니다, 이쪽이. 뛸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예전에 다쳤던 건데 옆에서 친구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홍대 거리를 이렇게 걷는데 뒤에 따라오는 친구가 당신 왜 이렇게 절어 보이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 절거나, 또는 이쪽은 발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열려 있거나, 그래서 이상한 보행이 됩니다. 그래서 걷는 패턴 자체가 이상해지는데, 그게 뭐 여기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발에서도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나갈까요? 발에 족궁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족궁. 그러니까 어때요? 족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신발을 신으면 이 발이, 맨발에 이렇게 보면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아치가 그려져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발의 풋 아치. 이거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건데, 지금은 유소년 아이들부터 발을 보면요, 이게 워낙 애들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 발에 기형이 오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어린애들이 생각 안 하고 이 마룻바닥에서 잘못 앉아 있게 될 때, 그러니까 너무 제가 카메라맨께서 저를 잡아주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이렇게 놀게 되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될까요? 고관절이 안으로 많이 구부러져 있고 발목은 안으로 이렇게 밀려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름대로 그렇게 오래 이렇게 있게 되면 이 다리도 안짱다리도 되고요. 지금 보여지는 대로 지금 제가 안짱다리를 가는데 발목이 어떻게 됩니까? 안으로 이렇게 무너지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계속 이런 발로 학교에 가서 운동장을 뛰거나 오래 걷게 되면 쿠션 역할을 해야 되는 족궁이 계속 지면과 곧바로 계속 뽀뽀를 해버리니까 더 많은 충격이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을 잠깐 들어보시면 어때요? 발목과 발관절은 뭔가 이렇게 좀 유연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서 족궁이라는 이 아치도 잘 만들어줘야 되고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한 번씩 부상을 당했거나 발바닥이 아팠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발바닥에 힘을 쫙 주고 오랫동안 있게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발바닥에 압력이 높아지겠죠. 발 주변으로. 그러면 민감해 있어야 되는 발의 신경세포들이 무뎌집니다. 발은 왜 그러냐? 발에 여러분, 오늘 숫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관절,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하나씩. 물론 어깨는 여기도 관절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발바닥, 그리고 이 발에만 따라합시다. 33. 네. 33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33개의 관절이 발에 있습니다. 그 인대들, 그 관절, 캡슐, 그 관절을 붙잡고 있는 이 구조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신경이 여기에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면에 어떻게 닿고 있는지를 24시간 생방송으로 뇌에다가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발을 다친 사람은 어때요? 이거 어때요? 당뇨가 오신 분들 발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합병증으로. 발이 안 느껴집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리고 교수 생활을 할 때 발에 당뇨가 심하게 오셔서 발에 문제가 계신 분이 발목뼈가 부러진지도 모르고 출혈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신발을 쭉 적시는 것도 모른 채 출혈을 너무 많이 출혈이 일어나셔가지고 심각한 상태까지 간 경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발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발이 저리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발에 예민한 신경들이 내가 발을 어떻게 서 있나,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어떻게 나를 잘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뇌로 주는, 그 정보가 안 들어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그러면 발 운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해졌죠?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발 운동을 제가 지금 드렸던 이 말씀대로 발바닥의 근육, 발등의 근육, 그리고 이 발바닥의 발목에 있는 관절이 어떻게 하면 예전의 기능대로 돌아올까? 그리고 그 기능을 잘 회복한 다음 어떻게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 장애가 없게 이 발목을 잘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발을 선사해 주실 발 트레이너 지현진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지현진 강사님 모시고 저희가 제가 의자를 좀 준비했습니다. 귀한 분을 모셨으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태까지 어떤 관절이었든지 이렇게 관절을 유연하게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발목의 움직임을, 해부학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제가 잠깐 요거를 이렇게 놓고요. 여러분들이 좀 발을 보실 수 있도록, 지현진 강사가 발에 힘을 쭉 빼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약간 옆으로도 경사가 돼 있고 발이 90도가 아닌 이렇게 좀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개인마다의 발에 힘을 뺀 자세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게 자동차의 엑셀을 밟는 모습이라고 그런다면, 여기서 그냥 가만히 힘 빼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강사님한테 더 눌러보라고 그럴게요. 이 정도까지 가네요. 이 정도까지 가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모습이 나타나죠. 흥미로운 모습은 발목만 구부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발가락까지 쓰는 거 보이시죠? 이거 뭐죠? 다 근막,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발등을 우리 정강이 쪽으로 끌어당겨 보게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발바닥 밑에가 잘 보이시죠? 자, 이 동작을 제가 다시 한번 옆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만 일어났다가 이렇게 저를 이쪽으로 보시고 왼쪽 다리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중립 위치예요. 그 다음에 끌어가 볼까요? 이렇게. 그럼 이게 만약에 90도라고 그랬을 때 90도처럼 보이나요? 이 정도. 90도처럼 보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끌고 와 보실게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가는 건데요. 보통 저희들이 발목 관절을
얼마나 유연한지를 볼 때 힘 완전히 빼시고 끌어당겨 볼게요. 예. 꽤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내려볼게요. 예. 여기는 많이 안 내려가요. 왜냐하면 원래 지현진 강사님은 약간 이게 밑으로 향해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끌어오는 거를 배측 굴곡,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저축 굴곡. 다 구부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90도에서 우리가 끌고 갈 때 이 정도 되면 보통 한 20도에서 25도가 관절 가동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작 그랬는데 여기서 이 정도까지 끌고 가고 끝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목이 굉장히 뻣뻣하신 분이 지금 시청하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보통 45도에서 50도, 발레리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0도까지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올라갔다가 잘 내려가야죠. 자, 오늘 이 클래스 2 저랑 같이 보시면서 아주 발목에 좋은 운동 같이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 운동은 발목으로 그리고 발로 원 그리기. 네,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돌리세요. 시작.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발목 주변의 근육들을 앞, 옆, 뒤 다 씁니다. 반대로 돌려보실까요, 지금?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그랗게 좀 잘 그린다고 생각하시죠? 여기가 제가 동그라미 원을 그리라고 그랬는데요. 세모가 그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그리라고 그러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한번 흉내 내주세요. 이렇게 뻐걱, 이거 우리 뭐래 뻐걱. 그리고 왜 이렇게 떨리는지. 이게 제가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이 발의 발목 주변에 예민해야 될 신경이 이것이 예전처럼 어린이들이 잘 돌리고 유연하게 돌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움직임에 대한 기능을 그리고 그 움직임에 대한 감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발목이 건강하려고 하는 첫 번째 운동은 이와 같이 편하게 의자를 대고 발목을 동그라미를 그리자. 계속해서. 자, 처음에 안 되면요. 자, 저는 요거에 5에서 7 해드릴게요. 나중에 필요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앞뒤로 인사하실게요. 발목 인사. 쭉, 완전히 들고, 또 쭉, 완전히 들고. 스트레칭 동작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죠. 요것도 한번 갔다 온 게 1회라고 그러면 5에서 7회. 괜찮습니까? 우리 그 다음에 요거 어때요? 이렇게 들어주고, 돌려주고. 예, 이렇게 옆에서 돌려주고, 또 이렇게 돌리고. 네, 그렇죠. 예, 이렇게. 그렇죠. 지금 좋아요. 천천히. 자, 그래서 한 번 갔다 왔다 하는 것이 1회라고 그러면 한 7회씩 그렇게 해주면요. 여기에 있는 근육들이 풀리기도 하고 또 동시에 강화도 되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요. 발목만 하지 말고 살짝 이렇게 발을 구부리신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당겨 보시죠. 예, 발가락도 이렇게. 그럼 밑에, 자, 이것도 이렇게 하고 버티지 마시고요. 갔다가 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그래서 이 밑에도 경직돼 있을 수 있으니까 완전히 더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괜찮으시면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눌러 보실까요? 누른 상태에서 예, 이렇게도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면 이렇게 발목을 푼 다음에 이제 좀 선 자세에서 발목 운동하는 것을 조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발을 이렇게 대주시고요.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 둘,
여기다 올려놓고, 예, 거기다 올려놓고, 자, 보시죠. 하나, 둘, 하나, 둘. 아까는 발목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발의 앞부위가 지면에 닿은 상태에서 조금 체중을 실어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예. 근데 지금 무뎌져 있는 이 발가락, 발목의 움직임을 다시 우리가 재활시켜주는 또는 회복시켜주는 동작이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앞부분을 했으니까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놓으실까요? 전체를 놓고 여기서 안으로 돌렸다, 밖으로 돌렸다. 그렇죠. 자, 요것도 좋습니다. 무릎이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발가락까지 닿아서 안으로 갔을 때 발가락까지 닿아서 그렇죠. 돌리세요. 발목을 돌리는 겁니다. 예. 예전에 한번 발목을 접질렸던 사람들은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돼 있죠. 그럼 앞에 했고 중간 부위에 했고 이제 뒷부위 남았네요. 뒷부위 남아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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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운동을 할 때 발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운동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주의사항은 너무 딱딱한 바닥에서 하지만 마르셔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침대에서 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발목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동작, 요걸 이렇게 들어주는 동작이 많이 뻣뻣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이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 선조께서 많이 하셨던 이 무릎 구부리기, 그러니까 무릎 꿇어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살짝 지현진 강사님을 도와드릴 테니까, 예, 지현진 강사님이 무릎이 아프지 않게 한 번만 더 접을게요. 자, 여기다 양무릎을 대시고 이렇게, 그리고 발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이렇죠. 그리고 앉아봅니다. 천천히. 하나, 둘. 그러면 정강이 앞쪽으로 굉장히 늘어나는 게 느껴지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뻣뻣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손을 이렇게 대고, 그렇죠? 손을 대서 내려갈 때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해서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이완시키셔야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약해서 아픈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약해서 아픈 것은 아니에요. 압박받고 피가 안 통하고, 그렇죠? 근육이 뻣뻣해서, 근막이 뻣뻣해서 신경세포들 중에 통증신경세포가 예민하게 돼 있어서 아픈 경우가 꽤 많다고 많은 연구들은 얘기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드리는 발목 잘 구부리고 이와 같이, 예, 지금은 아예 내려가는 사람들은 진짜 유연하지만 지금 지현진 강사님이 요 정도까지만 와도 발 앞쪽에 이 정강이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분들은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트를 사용한 김에 매트에서 할 수 있는 움직임을 하나 더 배울 텐데요. 햄스트링을 뻗어주시죠. 네, 조금만 더 발 앞쪽으로 갈까요? 더. 한 30cm. 자, 여기서 우리 이 발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이렇게 들었다가, 그렇죠? 여기는 다 놔두고 그대로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우리 앞쪽을 했지만 이제 여기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쭉 들었다가 쭉 내리고, 예, 또 들었다가 내리고.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자기 신발 사이즈만큼 앞으로 바로 움직여서,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쭉 들었다가 내리죠. 자, 이게 굉장히 시원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운동이라는 것은 계속 하면 할수록 좋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싹 들어서 여기다 딱 포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들었다가, 예,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뒤를 풀어주고 잠깐만 일어나셔서,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번에는 좀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럼 아까 이 쭉 늘어나는 것도 했고 앞쪽도 늘렸는데 이제는 발의 기능을 조금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이 동작을 우리 발가락이 잘 보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둘, 하나. 자, 이렇게 발목을 딱 들었을 때 발가락 앞까지
다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럼 아까 절절거렸던 것도 다 풀어놓고 돌려놓고 하니까 어때요? 이제 이 동작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 버전은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아예 뒤꿈치를 딱 들고요. 예?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여기서 의자를 의지해서 예? 멋있게 뒤태를 살려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내려가면서 발목도 같이 내려가면 안 되겠죠? 발목 딱 펴고 둘, 하나, 둘. 그러면 발바닥 밑으로 아치를 만들어주는 근육들이 이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가겠죠. 착. 조금만 덜 내려오실게요. 네. 이 정도로. 좋아요. 발목의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저기서 이제 발 뒤꿈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조심하시고요. 오늘 보여드렸던 운동으로 발 건강도 찾으시고 기쁨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